이번에는 로고 값을 좀 수정해 보도록 하죠. 디폴트 CSS에 헤더에 h1이 있다면이라는 겁니다. 이 뜻을 해석하자면 h1이 있다면 마진 0으로 해주고 포지션은 절대값이죠. 앱솔루트로 해주고 그러니까 포지션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절대값을 해줄지를 해주는 건데 지금 위에서 32, 레프트로 25만큼 여백이 있어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백이 생긴 겁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왼쪽 여백 없이 하고 위에도 여백 없이 하겠다. 그럴 때는요. 그냥 0값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장해줬고 새로 고침해줬더니 딱 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수정해주시면 되고 얘는 뭐냐면 링크 값입니다. A가 있다면 텍스트를 넣었을 때 링크 밑줄 없애주고 텍스트 글자를 흰색으로 해주겠다. 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다지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수정해 줄 게 오른쪽에 보면은 한국어 또 랭귀지 검색바가 나옵니다. 이 위치를 수정하고 싶다거나 하실 때는요. 보시면요. 레이아웃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이아웃에 div에서 랭귀지 값이 나오죠?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정의가 됩니다. 그럼 정확히 얘가 무슨 내용에 적용을 받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아주 쉽죠? 랭귀지 클래스가 있다면 해서 내용이 적용이 됐고 또 랭귀지가 지나게 했을 때 CSS는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됐고 또 랭귀지가 토글이라는 CSS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라. 또 랭귀지의 UL 목록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쭉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위치값을 수정해 주시는 거는 딱 보면 아시겠죠? 탑, 라이트, 오른쪽으로 정리를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이 내용 때문에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메뉴의 내용을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메뉴 전체 위치는 얘를 가지고 수정해 주시면 돼요.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이즈를 바꿔보고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딱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라이트 값을 줬기 때문에 딱 붙고요. 라이트 값을 안 주면 로고 쪽으로 갑니다. 새로 고침했더니 로고 쪽으로 숨어버렸죠. 왜냐면 오른쪽이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면 왼쪽으로 붙는 게 사실입니다. 위치를 이렇게 해주고 Z인덱스는 포개짐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은 이 내용을 알려드릴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랭귀지에 얘가 있다면 이렇게 되거든요. 랭귀지에 얘가 있다면 뭐냐면 지금 현재 랭귀지라는 div 안에 얘가 있다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 엔진은 웹표준 모르고선 절대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웹표준을 완벽하게 학습하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보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처리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메뉴는 웹표준의 그 사전 과정이죠. CSS 2.1과 3.1에서 항목별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높이값. 그럼 얘는 어디에 적용이 돼 있는 거냐? 한마디로 한국어란 내용에 적용이 돼 있는 CSS입니다. 0.75라는 거는 아시겠고 만약 이거를 1로 해서 바꿔보면은 많이 커졌겠죠? 새로 고침했더니 한국어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슬래시 S 보이는 라이트 높이값 수직 정렬이라는 걸 아시겠고 글자 수정 여기서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저 글자를 노란색으로 주겠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에디트 플러스에서 보기에서 도구 모음에서 HTML 도구 모음을 선택하시면 팔레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클릭하셔서 나는 노란색이 좋다. 노란색으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죠. 새로 고침. 한국어가 노란색으로 돼 있습니다. 글자 컬러를 바꿨으니까 폰트에 대한 사이즈 들어갔고 높이 수직 정렬 라인 하이트라 그랬죠? 이 괄호치고 나머지 내용은 그리고 라이트에 대해서 3픽셀이 뭐냐 한마디로 한국어랑 요 사이에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간격을 더 떨어뜨리고 싶다. 30픽셀로 해볼까요? 새로 고침했더니 이 간격만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버티컬에 대한 정렬 값이 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맨 위로 이렇게 딱 붙은 겁니다. 다른 메뉴와 동일하게 이걸 없애면은
얘는 이렇게 내려가고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다시 원 상태로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 토글이라는 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CSS가 적용이 돼 있는 거죠. 토글을 만약에 보더를 영출해야지 않으면 보더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더 0을 해제하고 새로 고침한다면 테두리 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볼더를 0으로 해줬고 백그라운드를 위에 배경이 나오는 거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커서 포인터는 제가 웹표준에서도 강의해드렸지만 어떤 브라우저에서 링크 표시가 되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브라우저가 있기 때문에 모두 되라는 표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내부의 여백은 0으로 해주고 높이는 15픽셀로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랭귀지라고 나옵니다. 언어를 선택하는데 랭귀지에 UL이 있다면으로 들어가요. 랭귀지의 UL 클릭해보면 이렇게 목록 나오는 거 있죠? 이게 UL 목록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처리해주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언어팩에 UL 목록이 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언어 랭귀지에 UL 목록이 있군요. 이렇게 해서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정작 UL에는 이 select 랭이라고 해서 CSS 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 메뉴는요, 두 가지에 대한 CSS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div가 여기 시작돼갖고 여기서 끝나죠. 끝나는데 랭귀지에 UL이 있다면으로 해서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CSS가 적용이 되는 게 있겠고 또 UL에 클래스를 따로 정해줘서 얘가 있다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먼저 해결할 게 얘입니다. 얘가 먼저 일단은 보죠. 컨트롤 C로 해서 복사해서 디폴트에 있는 거 보면은 마진 0, 패딩 0 내부 외부 여백을 0으로 선언한다는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그럼 결론을 수정해주고 만져줘야 될 부분은 랭귀지 토글 이후에 랭귀지에 UL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랭귀지에 UL이 있다면이에요. 그래서 클래스는 무시하셔도 돼요. 왜? 아까 마진과 패딩, 내부 외부 여백에 대한 선언은 뿐이니까 나머지 값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앱솔루트. 왜냐면 클릭했을 때 나오는 위치인데 현재 숨겨져 있잖아요. 아까 메뉴들이 탑은 15, 라이트 0,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야 되잖아요. 왜냐면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돼 있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돼 있죠? 얘를 수정하려면은요. 출력됐을 때 UL, 전체 목록에 대한 테두리죠. 전체 묶음에 대한 톤, 탑을 15픽셀만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50 정도 떨어뜨리고 라이트 0픽셀. 참고로 알고 계실 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사이즈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0이라고 하셔도 픽셀을 그냥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라이트를 15픽셀로 한번 제가 수정을 해보도록 하죠. 새로 고침해서 보니까 클릭했을 때 위에서는 50만큼 됐고 오른쪽에서는 15만큼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일단은 원 상태로 해놨고요. 참고적으로 알려드릴 거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펼쳐지고 숨겨지는 게 자바스크립트만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CSS 자체에서 숨김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디스플레이 없이 농값으로 됐을 때 자동으로 출력돼 버립니다. 현재 숨긴 거예요. 새로 고침해도 내용이 안 나오죠. 하지만 디스플레이를 농값으로 된 걸 해제하면요. 새로 고침했을 때 이 출력돼 버리잖아요. 디스플레이에 대한 옵션에 대한 설정 값으로 이 부분이 숨겨졌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보더, 라인이 나오는 거고 실선으로 들어가는 거고 원하시면 이 컬러를 바꿀 수도 있죠. 흰색으로 보더 라인만 클릭하면 흰색으로 지금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줄 수 있다는 거고 배경도 빨간색 말고 나는 다른 색으로 하고 싶다. 그냥 555 검정색인데 좀 연한 검정이 되겠죠. 새로 고침했더니 검정색으로 이렇게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진과 패딩 0. 아까 수 정해줬는데 왜 마진과 패딩 0이 들어가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걔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UL 목록에서 마진 0과 패딩 0은 의미가 없습니다.
삭제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현재 상태가 들어갔던 상태고 새로 고침해서 클릭해 봤더니 뺀 상태예요. 그럼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죠. 근데 나는 내용을 주고 싶다. 패딩은 상하값만 한 5픽셀씩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왜 이렇게 되는지는 웹표준을 학습하고 오세요. 새로 고침 해봤더니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위아래 얘와 얘만 5픽셀씩 적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뭐 더 많이 주면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li에 대한 거 리스트 농값, 볼륨 기호를 없애준 거고요. 그런데요, li 값에서 요 메뉴 간 간격 높이를 좀 더 떨어뜨리게 하고 싶다.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뭘 수정해 주시면 되냐면 랭귀지에 li가 있다면 그러니까 UL 안에 존속된 게 li잖아요. 볼륨 기호만 없어질 게 아니라 내부 여백을 상하로 5픽셀을 더 넓혀주는 겁니다. 현재 잘 보고 계셨다. 지금 새로 고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했더니 이만큼 길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쓰실 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클릭했을 때 좀 넓히고 싶다. 너무 좁다. 그렇게 하실 때는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블럭 왜 처리하신지 아시겠고 넓이값 얘를 한 80 정도로 해주고요. 새로 고침한다면 80만큼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패딩 3픽셀, 8픽셀 높이를 3만큼 줬고 좌우를 8만큼 준 거예요. 그럼 결국은 위에서 줬던 내용과 충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위에 내용을 없애고요. 여기 내용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8. 그럼 위에 내용가 없어지는 거고 새로 고침. 클릭했더니 똑같죠? 왜냐면은 이중으로 패딩을 줬기 때문에 이중으로 패딩을 준 걸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그리고 얘는 좌우측의 여백을 이만큼 주겠다. 한 10만큼 주겠다. 지금 세로 고침해서 클릭했을 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약간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클릭했을 때 글자의 크기라던가 정렬, 백그라운드 이런 것도 하나하나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리라기보다는 수정 보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보면은 폰트 사이즈가 9라고 합니다. 한 15 정도로 해보고 컬러가 흰색이 아니라 다른 컬러로 변경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변경이 되겠고 백그라운드를 없이 해주면 위에 있게 덮어 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논값으로 돼 있는 거고 일단 저장을 해보고 새로 고침 해보면은 글자라던가 이런 내용이 전부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도를 0으로 하지 않으면 테두리가 li마다 생기기 때문에 마치 테이블에 샌들이 좀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볼까요? 세로 고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되돌리기에서 0값으로 하고 이런 건 정렬 값이니까 아시겠고 그 다음에 뭐 마우스 오버했을 때 커서 포인터 줘야 되는 거는 설명이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li와 어떤 UL 옵션들을 알아봤고요. 세로 고침해서 원점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검색바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바는 물론 아래에 있겠죠? GMB도 있고요. GMB에 UL과 LI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GMB는 중심 메뉴겠군요. 이 메뉴를 이야기하는 거겠고 위치상으로는 GMB가 먼저가 아니라 검색바가 먼저입니다. 왜냐면 검색바가 GMB 위에 있으니까요. 검색바는 이 폼이 시작되고 끝나고 요만큼이 지금 검색바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검색바를 수정하려면 어떤 거를 수정해 주어야 될까요? 디폴트 내용에서 GMB가 끝나는 iSearch 내용이 바로 검색바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검색바를 좀 밑으로 내리겠다던가 위로 올리겠다던가 그런 조절은 포지션,
위치를 절대값으로 준 상태에서 탑으로 48픽셀, 라이트 15픽셀, 오른쪽 거 15픽셀만큼 여백이 있어라 라는 이야기죠.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10픽셀만 여분 있게 하고 밑으로 더 내릴 수 있겠죠? 한 60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세로 고침하면 이만큼 내려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좀 더 내려서 메뉴랑 좀 같은 라인으로 맞추고 싶다. 그러면 저는 한 92 정도로 내렸습니다. 세로 고침해서 확인해 보니까 메뉴바 바로 위로 검색 서치바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적용된 iText, 그러니까 버티칼 수직 정리를 어떻게 해줄 거냐, 미들 중간으로 해주겠다. 탑으로도 할 수 있고 바텀으로도 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다면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 버튼이. 그래서 미들 값으로 돼 있고 렐러티브, 이 정렬 값을 고정된 위치에서 계단식 위치, 이 부분은 웹표준에서 정확히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고요. 탑과 언더바 탑 마이너스 1, 이건 브라우저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탑 0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브라우저는 마이너스 1을 줘야 0값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사용해 주는 부분이고요. 레프트 1픽셀이다. 이것은 그 서치바의 인풋 박스와 서치 버튼 선의 어떤 거리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10으로 하면은 덮었습니다. 세로 고침했더니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더 밀려났죠? 1이 가장 최선의 값이고 좀 더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5로 하면은 좀 더 왼쪽으로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부 여백, 상하 좌우 값이라는 것을 웹표준에서 익히 다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풋 이 박스에 내부 여백입니다. 예를 들어서 높이 값을 한 30으로 해볼까요? 세로 고침하면 이렇게 쭉 내용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버튼 값을 한 10으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최종으로 맞춰진 값이 이 값이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이즈 위치를 수정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수정하면서 맞춰가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넓이 값이 94랍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웹표준 고급에서 로그인 장 인풋 박스를 설명해 드릴 때 넓이 값과 패딩 값이 같이 가야 넓이랑 균등하게 맞는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94가 아니라 한 120 정도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늘어나죠. 그럼 결국은 패딩 값도 거기에 걸맞게 수정을 해서 총 합계가 인풋 박스의 넓이랑 높이 값이 되는 부분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20으로 합시다. 저장해서 새로 고침했더니 이렇게 늘어나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바텀 값을 수정해 봤었죠. 10으로 이렇게. 새로 고침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넓이랑 높이 값은요, 무조건 하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 패딩과 얘는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 총합이 넓이가 되고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컬러가 흰색이랍니다. 만약에 다른 색으로 바꿔봅시다. 이런 색으로. 그러면 글자를 입력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 색깔로 나오겠죠? 해보겠습니다. 세로 고침해보고요. 막 하면 이런 색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는 좀 두껍게 글자가 입력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볼드체, 두껍게 해주겠다라는 거를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 부분은 얘입니다. 지금 붙여놓은 거요. 저장해서 세로 고침해서 또 막 해봤더니 좀 두껍게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더, 평상시의 테두리예요. 이것은 평상시의 테두리가 현재 별 티가 안 나죠. 하지만 좀 더 연한 색으로 한 요 정도 색깔로 세로 고침했더니 좀 표가 나죠. 밝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배경,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써주는 게 정석이고요. 없어도 샵으로 해서 이 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CCC에서 회색으로 해주고 세로 고침 했더니 CCC가 좀 더 밝은 색이잖아요.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 평상시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나서요.
아이서치 마우스 오버했을 때 한마디로. 그리고 포커스. 포커스는 제가 웹표준 이론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탭으로 해서 표기되는 거, 마우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우스로 선택했을 때와 탭으로 선택했을 때, 두 가지일 때는 보도의 컬러를 어떻게 주겠다. 변경해 준 거죠. 예를 들어서 000으로 한번 검정색입니다. 현재 새로 고침 안 한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태그가 나오죠. 새로 고침해서 마우스 오버했더니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검정색으로 나오게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도 아예 흰색으로 하겠다. FFFF 원래 6개인데 이집법으로 되는 건 맥표준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우스 오버하면은 배경이 흰색으로 이렇게 변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넓이는 높이나 이런 배치,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메뉴죠. GMB 메뉴 아주 기억합니다. GMB 메뉴가 이 위에 GMB라고 해서 시작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네요. GMB라고 해서 나오는 내용이요. 가장 먼저 GMB, 전체 div입니다. 그래서 메뉴의 위치죠. 앱솔루트, 절대값 위치인데 탑과 레프트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높이하고요. 이 정도는 수정하실 줄 알 겁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 부분을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이 배경이 두 개가 하나의 이미지잖아요. 하나의 이미지가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배경 이미지에 맞춰야 됩니다. 맞춰진 거는 이렇게 된 거고요. 만약에 탑값을 90으로 더 내려봅시다. 세력 고침하면 메뉴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배경을 포기하시려면은 바꾸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시려면 이 위치값을 절대적으로 고정을 하셔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있으나마나 별 티가 안 나는 거는 전체 내용에서 10픽셀 바텀 값입니다. 밑에 여백이 10픽셀만큼 보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수정을 하셔도 별 티가 안 나요. 이거는 전체 div를 감싸는 내용의 항목이고요. div 안에 ul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gmb라는 div 안에 ul이 있다면 리스트 스타일 non이 non 값이면 볼륨 기호가 없어진 거고 마진 패딩 여백 0으로 해준 거고 기본 사이즈로 줌도 1으로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 부분 앞에 출력된 부분과 뒤에 출력된 부분이 있습니다. 애프터 비포라는 게 있고요. 컨텐트 내용 출력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고 싶다면 이 방식은요. 웹표준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UL에 또 UL이 있습니다. 그렇죠? UL의 UL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현재 UL은 이 내용이고요. 오버했을 때 2차 메뉴 나오죠. 이게 두 번째 UL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CSS3 실무에서 강의를 해드렸고 여러 실습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실습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메뉴 안에 메뉴가 있다면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앱솔루트 절대값에서 레프트 0 어차피 왼쪽으로 다 붙어 있잖아요. UL과 이 div 속성이. 그런데 여기서 탑이 38이라고 합니다. 이 38은 뭘 이야기하냐면 위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38픽셀 이후에 얘를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8이 아니라 한 10으로 그럼 메뉴의 중간이 낍니다. 세로 고치면서 오버하면 이렇게 메뉴의 중간이 끼죠, 위에. 그래서 이게 내려오려면 38. 만약에 메뉴 높이를 바뀌어주면 얘도 똑같이 바뀌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얘를 한 60으로. 그럼 밑으로 출력되겠죠, 메뉴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딱 맞춰야 되는 게 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대로 확인할 수가 있고 패딩은 상하값만 5를 줬습니다. 이 패딩에 대한 거는 뭐냐면 오버했을 때 얘와 얘에 대한 간격입니다. 한번 얘를 15로 주고 세로 고침해서 보면은 더 내용이 많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거기에 대한 컬러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이런 색으로 해주고 컬러
솔리드 값으로 해서 들어간 이 부분 한 요 정도로 해주고 저장해서 내용을 확인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아주 생뚱맞은 그런 내용이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버했을 때 위에 라인이 없죠. 보더 탑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보더 탑을 0으로 없애면은 보더 상하 좌우가 다 라인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주황색 라인이 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컬러랑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은 0으로 한 겁니다. 정말 배경이랑 맞춰 주시려면은 백그라운드와 보더 값을 배경과 비슷하게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거기 UL에 li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li라는 게 리스트입니다. 프로트, 절대값 반드시 레프트로 돼야 되는 거고 리스트 스타일, 논값 당연하고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하지만 지금은 리스트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볼릿 끼우거든요. 이게 하나의. 내용은 지금 별 그다지 필요가 없고요. 지금 얘는 선택된 값입니다. 선택된 값은 얘에 대한 CSS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선택된 값이라는 것은 이거 현재 메뉴 2라고 해서 선택된 값이죠. 만약에 얘를 차이나게 하려면 10 정도로 해서 세로 고침해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얘를 픽셀로 바꿔봅시다. 세로 고침했더니 밀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홈이랑. 그래서 선택된 값이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요. 그리고 얘는 li에 li가 있다면 아까 ul에 ul이 있다면이었잖아요. 위에서 li 값이 left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논값으로 바꿔줬고요. 백그라운드 없이 해줬고 이런 식으로 제로에 가깝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 GMB에 li에 a가 있다면 모든 메뉴에 링크는 다 있잖아요. 그게 있다면 프론트 절대값 레프트로 해주고 패딩 내부 여백을 이렇게 준다라는 거고 높이값과 컬러 값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쉽게 어떻게 해설할 수 있냐면 메뉴 간 간격을 일단은 조절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지금 최적의 간격이 조절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손댈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수정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메뉴 간 간격을 수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좌측에서 우측에서 좌측 같은 15픽셀로 돼 있죠? 바닥은 0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자리 값이면 됩니다. 세 자리 값이면은 바닥이 맨 끝이니까 0 그대로고 좌우가 15픽셀인데 저장해 봅시다. 현재 웹표준의 세 자리 값, 네 자리 값, 두 자리 값, 한 자리 값은 패딩, 마진, 보더에서 많이 쓰는 거라고 강의를 해드렸고 이로 인해 실무 강의에서 자세하게 학습을 해드렸습니다. 얘를 한 3으로 해서 좌우가 3으로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팍 줄어드는 거 확인할 수 있고 20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아까보다는 아까 조금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해서 메뉴 간 간격을 좀 넓힐 수 있다는 거. 요게 요 부분이고 높이값. 높이값은 A가 있었을 때 어떤 이미지 중간의 구분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얘를 1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중간의 구분선이 위로 딱 붙습니다. 세로 고침했더니 위로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중간값이 25픽셀이었고요. 컬러값. 이 중간에 빠들 컬러값은 만약에 흰색으로 세로 고침해 준다면 별 티는 안 나지만 이렇게 되고요. 왜냐면 링크 값이 흰색이기 때문에 어차피 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글자가 링크가 들어가는 게 검정색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흰색 해주고요. 링크가 있을 때 밑줄을 삭제해주겠다는 게 텍스트 데코레이션에서 논값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 값이 마우스 오버했을 때입니다. 오버했을 때 클릭했을 때 그러니까 액티브까지죠. 포커스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 컬러를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되실 수 있게 다른 컬러 블루로 바꿔보겠습니다. 세로 꽂히면서 오버를 한다면 이렇게 블루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선택되지 않은 값은요. 아래에 보면은
액티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값을 CSS가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선택된 값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아무래도 딱 보기에도 요 이미지, 요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는 건지 그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면요. 선택된 값은 글자를 두껍게 해주겠다. 그런데 별로 두꺼운 게 티가 안 나네요. 두껍긴 두껍지만. 그래서 저는 선택된 값에 텍스트를 두껍게도 하지만 폰트 사이즈를 좀 크게 해주면 좀 티가 날라나요? 그래서 지금 폰트 사이즈 13으로 해서 세력 고침했더니 약간은 커졌죠? 별로 이쁘진 않지만 컬러는 흰색이니까 정말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된 값은 그냥 이 색으로 해주겠다. 세력 고침했더니 색깔이 좀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연화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저장하고 세력 고침.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때문에 좀 정렬 값은 가운데로 해서 위로 좀 이미지는 반복하지 말아라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없이 저장하면은 위에 이미지가 없어지겠죠? 새로 고침했더니 이미지가 없어졌습니다. 다른 이미지로 만들고 싶으시거나 그럴 때는 없애주시고 교체하면 되고 이 이미지를 그대로 쓰실 거라면 이렇게 냅두시고 그럼 되는 부분입니다. 메뉴까지 알려드렸고요. 메뉴라든가 상단 튜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꾸며보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익스프레스 엔진 강의에서 명수라고 되는 강의가 있습니다. 좀 예전 강의지만 내용의 사이트 빌드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웹 표준에 입각해서 제작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웹 표준을 모르시면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헤더에 대한 부분과 메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종료가 됐고 제일 중요한 건 바디죠. 몸통. 몸통은 어떻게 돼 있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바디라는 CSS에 내용이 있겠죠. 레이아웃 문서에 역시 바디라고 있고 LNB라고 있습니다. 디폴트가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서치 내용도 끝났고요. 여기 사이트 레이아웃 컨텐트 바디라고 아예 써 있군요. 포지션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으로 돼 있고 Z 인덱스 위로 올라가라 한 칸 그리고 패딩 바텀에 대해서 30픽셀 이게 뭐냐 몸통 밑에 후터를 대비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몸통과 푸터가 있는데 이 부분이 30으로 이만큼 내려간 거고요. 얘를 조절해 준다면 아무래도 좀 더 내려가겠죠? 90으로 세로 고침했더니 쭉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바텀 값이 30픽셀 정도로 여백을 준 상태고요. 백그라운드로 해서 보니까 Y 값으로 해서 레프트 탑 왼쪽에 상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지가 출력되지 않고 나오질 않습니다. 별 내용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삭제한다고 해서 그리 큰 문제는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더 바텀으로 해서 바텀 30픽셀을 여백을 주고 거기에 1픽셀의 솔리드 값으로 해서 내용을 줬습니다. 줌값을 준 이유는 그 이전에 작게 나왔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이 기본값이고요. 1을 늘리면 컨텐츠 내용의 내부 내용들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일단 바디에 대한 기본 몸통 그리고 바디 애프터 이렇게 돼갖고 컨텐츠 내용에 뭐가 있다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쏴주는 내용이고 레이아웃 중에서 레프트라고 합니다. 왼쪽에 LNB라고 해서 돼 있죠. 왼쪽에 레이아웃인데 한마디로 로그인 창이 들어가고 로그인 창 밑에 서브 메뉴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얘에 대해서 상대값으로 해서 정의를 해줬고 201픽셀 넓이 줄어지지만 늘리거나 줄이려면 밑에 걸 다 수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참고로 한 50으로 줄여보면은 로그인 스킨만 줄여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메뉴는 그냥 절대값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를 수정해 주시려면은 밑에 것까지 싹 수정한 다음에 넓이가 수정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건 하나의 기본 틀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LNB H2가 있다면 마진 0으로 하라는 소리고 H2에 링크가 있다면 A가 링크거든요.
디스플레이 블록 처리로 해주고 넓이 값, 텍스트 데코레이션 밑줄 없이 해주고 컬러 값 333. 하지만 이 내용이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이냐? 바로 얘입니다. 지금 링크가 있죠? 지금 메뉴 2로 링크가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메뉴 2에 서브 2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테두리를 넣어주거나 백그라운드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테두리는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다가 백그라운드로 CCC 회색으로 해서 넣어주면 이렇게 멋 없이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링크가 있다면 디스플레이 블록투를 해야 브라우저별로 해서 하나의 영역이 되는 거고, 영역을 높이 10, 아래 10, 그리고 우측 20 한번 조절해 봅시다. 탑으로는 한 5 정도, 아래도 한 5 정도 주고 세로 고침하면은 줄어들었죠. 그런데 좌우는 뭐 그다지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200으로 하고 보면은 이렇게 밀려버리는 거. 한마디로 뭐냐면 왼쪽에서 20픽셀만큼 떨어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 10픽셀만큼 한번 왼쪽으로 붙겠죠. 세로 고침했더니 좀 붙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링크가 있는 거니까 밑줄을 없애고 텍스트 컬러는 검정색이 아니라 블루로 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요. 뭐 제가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수정하는 방법,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웹표준으로 해서 스타일을 멋있게, 이쁘게 꾸미시면 됩니다. 현재는 위에 타이틀이고요. 아래 메뉴들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 이 부분부터거든요. 하나의 틀을 잡아주는 거죠. 보더 탑 1, 솔리드 DDD 이렇게 돼 있죠. 위에 라인을 준다는 얘기고요. 뭐 티가 좀 나게 하려면 000으로 해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죠. 맨 위에 라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보더 탑과 바텀만 해도 되고 보더 전체를 1픽셀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취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틀을 수정해 주시는 거고 상하 4픽셀, 좌우 5픽셀 한번 얘를 7픽셀로 해서 세로 고침했더니 이렇게 되고 얘도 7픽셀 그리고 이렇게 삐져나가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넓이 값이 190픽셀인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 내용은 패딩과 넓이, 위드 값을 같이 수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높이 간격을 7픽셀로 해서 해주고 그러니까 상하 좌우를 다 7픽셀로 합시다. 그러면 아까처럼 삐져나오죠. 이렇게 될 때는 넓이 값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릴 때 넓이 값을 201픽셀 주려면 밑에 거를 싹 수정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게 어디였죠? LMB였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존속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180픽셀로 해주고 세로 고침했더니 이렇게 팍 줄어드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결론은 패딩과 위드 값을 조합해서 넓이를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값이 201픽셀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얘를 수정해 줬을 때는 얘도 당연히 수정이 되는 거고 얘가 수정이 되면은 로그인 창도 당연히 잘 수정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전체 메뉴에 마진을 왜 001EM 이렇게 해줬냐면 밑에만 1EM 버텀을 주고 다른 거 다 0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는 상태라면 제가 딜리트 했거든요. 세로 고침하면 얘가 좀 붕 뜹니다. 이런 식으로 0이라는 선을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아래만 1EM으로 여백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주시면 되고 리스트 스타일 뭐 볼리 기호가 있다면은 농값으로 해줘서 없애주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면은 li에 패딩 있죠? 패딩도 바텀 값을 줬습니다. li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리스트입니다. 이 하나하나의 요소들이에요. 하나하나의 요소에 4픽셀 바텀. 그래서 뭐 얘를 티가 나게 10픽셀 정도로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바텀감 버텀. 그러니까 li와 li 사이의 여백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백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해주시고 또 토픽을 원하신다면 줄이셔서 이렇게 함축해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버티컬 수직을 탑으로 있는데 밑으로 막 내려가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미지랑 텍스트랑 같이 썼을 때. 그럴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내용은 li에 a가 있다면입니다. 항상 a가 있다면이 가장 큰 관건이고 텍스트 이 내부 여백을 얘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뭐 한마디로요. 말씀을 드린다면 메뉴 001의 어떤 높이, 레프트, 밑에 여백을 얘로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각각 다르게 준 겁니다. 상하값은 6, 아래 위값은요. 그리고 좌측의 값과 우측의 값. 우측의 값은 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얘 값과 얘 값, 얘 값과 얘 값이 네 자리 값으로 들어간 거죠. 이걸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수정을 하시면 되고 참고로 위를 8 정도, 아래를 한 10 정도 하면은 좀 이상하게 나오겠죠. 세로 고침했더니 그렇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서 오른쪽 30 하면은 오른쪽으로 쭉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쪽은 상관이 없는데 왜 만들어 놨을까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왜 만들어 놨을까요? 이 짧은데 혹시 모르니까 메뉴가 긴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엔 여백을 이렇게 줘라 라고 해서 이쪽에도 여백을 주는 것입니다. 항상 디스플레이 블럭 처리해줘야 그 영역만큼의 내용이 만들어지고 그 내용이 만들어져서 보더, 솔리드 값, 테두리 값이죠. 얘를 일반 검정색으로 한다면 li와 li 간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검정색이 저장했을 때 지금 좌우가 검정색이 안 나오잖아요. 이건 아까 우리가 학습했던 것처럼 레프트와 라이트를 영처를 해줬기 때문에 검정색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튜닝해 주려면 보더에서 이만큼을 골고루 분산해서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이 배경의 색상은 이미지 색상이에요. 그래서 회색으로 돼 있는 거. 어떤 이미지 색상이냐면 지금 선택된 값 있죠? 얘가 있기 때문에 저 색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딜리트해서 저장해서 새로 고침해 보면은 색상이 배경이 없어진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고 A 링크가 있을 때 요소죠, 지금은요. 링크가 있다면 블루로 해라. 했더니 검정색이 블루로 링크 색깔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포지션, 이런 내용. 상대값으로 포지션이 되는데 Z인덱스는 왜 나왔냐면 레이아웃 띄어져 있다거나 겹쳐져 있는 내용이 있다거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맨 위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밑줄 없이 해줘라. 이게 관건입니다. 아까 본문 메뉴에서도 그랬지만 액티브라는 곳에 CSS에 A가 있다면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선택되어져 있는 값이라면은 글자가 흰색으로 돼 있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고요. 저는 두껍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볼드 값으로요. 그래서 저는 볼드 값을 저장해 줬고 새로 고침해서 봤더니 이렇게 진하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선택된 값이니까요. 요 색깔이 무엇이냐? 아까 지금 좀 빨간색 있죠? 요거를 회색으로 이렇게 얼토당토하게 좀 변했고 라인도 빨간색 이쪽 계통이 아니라 다른 계통 흰색으로 할까요? 요렇게. 그런데 요거 아까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얘를 확립하려면 얘를 같이 수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상하게 li에 UL이 있다면 또 li에 li가 있다면 li에 li가 있다면 쭉 해서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마치 UL에 UL이 있다면 이런 식이에요. 서브에 또 서브가 있다면 해당 내용이 출력되고 이 서브에 그런 내용이 또 서브가 있다면은 요 내용을 수정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적용이 안 되겠죠, 당연히. 왜냐면 내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맨 아래에 푸터. 푸터는 말 그대로 푸터가 되겠죠.
쭉 보면은 푸터라고 해서 푸터에 P가 있든 푸터 A가 있다면 요 내용을 세 가지로 수정하시면 푸터 내용을 꾸미실 수 있고 나름대로 푸터에 메뉴를 넣는다거나 이런 거 CSS로 해서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려드릴 게 아까 제가 서치바를 열심히 강의하느라고 빼먹은 게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서치에 대한 내용을 바꾸고 싶다. 이거는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로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은 이 위치에 있어요. 이미지는 이 위치에 있고 지금 출력된 이미지 보이시죠? 이 내용을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파일을 보면은요. 이 해당 파일에도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죠? 이미지가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뭐 다른 컬러셋을 사용했을 때 뭐 블랙을 했을 때 흰색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뭐 블랙 화이트 해 갖고 글로 들어가라라는 얘기겠고 여긴 GIF 이미지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물론 인풋에 대해서 텍스트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src로 해서 이미지로 해서 내용이 들어간 내용이니까 이미지만 체인지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내려와서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게 로그인 창을 수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창을 레이아웃에 있는 CS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이 로그인에 대한 이 내용은요. 여러분 레이아웃에 없습니다. 로그인에 대한 내용은 CSS를 수정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면 되는데요. 파일을 제가 새로 열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웹호스팅에 보면 아실 수 있고요. 위젯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로그인 위젯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이아웃이 아니에요. 위젯에 들어가면은 로그인 언더바 인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는 건데 아무래도 스킨에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스킨에 따라서 로그인 스킨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에 보면은요. 사용된 레이아웃에 대한 내용이 이 부분일 테니까 이 안에 있겠죠? 로그인 전과 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그인 전과 후에 대한 내용에서 만들어줄 수 있고 거기 CSS. 우린 지금 기본 컬러셋이니까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전부 읽어왔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에서 사용됐던 내용들은요. 지금은 로그인 전과 로그인 후에 대한 웹문서 파일이 되겠고 그 파일을 움직여주는 게 디폴트. 왜냐면 흰색이면 화이트겠고 뭐 검정색이면 블랙이겠지만 지금은 기본색이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적용된 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부분, 얘가 있다면 했을 때 내부와 외부 여백을 없이 해줬고 보더, 넓이를 2픽셀로 해줬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아까 우리가 전체 넓이가 201픽셀이었지만 201픽셀을 전부 다 한 번에 수정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메뉴라면은 속 안에 들어가는 메뉴에 대한 넓이 위드 값 고쳐주고요. 현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에 대한 위드 값입니다. 로그인 전체 창에 대한 크기, 전체 크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부, 외부 여백은 그냥 냅두고 만약에 3픽셀로 한다면 상하 좌우 3픽셀을 좀 넓어지겠지만 지금 오른쪽 하단으로 약간 밀리는 감이 있죠? 그리고 만일 위드 값을 넓혀주겠다. 이거 절대 안 먹힙니다. 레이아웃에서 201이라는 기본값이 있기 때문에 넓혀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넓이 값을 180 정도로 줄여주겠다. 이건 뭐 먹힙니다. 새로 고침했더니 먹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레이아웃의 구조는 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요. 앞에는 면적으로 들어가 있고 뒤에는 라인, 보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수정하실 때는요. 쉽게 수정해서 된다고 보지 마시고요. 뒤에 라인과 앞에 라인, 뭐 어떤 게 뒤인지 어떤 게 앞인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시면 회색이 좀 더 진한 걸로 해서 이중 효과로 현재 내용이 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밑에 항목으로 보면은요. 보더가 1이에요. 보더가 1이면 당연히 3보다는 작은 거니까 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레드 값으로 바꿔보고 세로 고침을 해본다면 이렇게 이중값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입체 효과, 입체 문 효과, 이런 거를 활용한 건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계산을 잘 하셔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방법, 일단 이 수정이 되려면 아까 200일 자체도 줄여줘야 되겠죠? 계산을 잘 하셔서 만약에 196이 아니라 186이다. 10을 줄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뒤에 라인도 10을 줄여줘야 된다라는 결과입니다. 162로 이렇게 줄여지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올바르게 수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레드로 해서 보면은 안에 딱 정확히 들어갔죠. 이렇게 수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아까 왜 레프트로 해서 LNB인가요? 그 라인에 이 컬러가 들어간 거니까 그 부분의 라인 컬러를 없애주시거나 보더 라이트 0값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 전체에 들어가는 텍스트, 글자, 상대 위치에 대한 걸로 해서 하고, 왜냐면 앱솔루트로 절대 위치로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핵 처리라고들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별로 어떤 브라우저에 대해서는 밀리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고 디스플레이 블록 처리를 하나 영역 처리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적용되는 값은 얘에 대한 CSS에 이 부분이 있다면이에요. 이 부분에 포지션, 상대 위치, 보더 1 솔리드, 아까 레드로 바꾼 거. 그리고 얘는 상하 좌우 값인데 이 내부의 여백 값이 되는 거죠. 내부 실선이라고 해둡시다. 그 실선의 여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넓이, 마진은 당연히 0이어야 되죠. 마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밖에 마진을 준다고 해봅시다. 한 50픽셀이면은 얼토당토안하게 밀리겠죠. 세로 고침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왜 50까지 줬냐면 이 속안의 라인에 대한 내부 여백과 외부 여백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직접 이렇게 몸소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또 얘에 대한 클래스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얘가 있다면입니다. 오버플로우 하이든 그리고 클리어 처리하는 거고 이 부분은 외표 좀 모르시면 설명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위치에 대한 값이고 얘가 현재 있는 값의 여백이라든가 정렬 그런 게 통합돼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 없고요. 이 내용을 100% 아시려면은 이론 강의 완벽하게 듣고 오십시오. 구체적으로 지금 이 내용, 그러니까 여기에 이 CSS가 있다면 그래서 적용된 게 이 부분인데 위치, 좌표 이런 거 값이 요 위에서 상속을 받냐 안 받냐 그런데 여기에 넓이, 위드 값이 172픽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 이 안에 내부 존속하는 사항들이요. 차지하는 게 아까 그 내용에 적용받는 내용이 요렇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넓이나 이런 걸 수정하려면 인풋에 대한 내용을 또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IDPW로 IDPW 인풋 이런 내용을 수정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 수정한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다는데 알고 보면 되게 쉽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를 150으로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아까 그 영역에서 영역을 줄여서 150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인풋 아니에요, 다. 인풋들이면 이 중에서 하나가 밀려나겠죠. 사이즈가 적으니까요. 저장해서 이렇게 밀려나는 겁니다. 150으로 하시려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인풋부터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160으로 해줘도 안 되죠? 그러면 해결을 해봅시다. IDPW, 그러니까 있는 경우에 두 개의 인풋이 총 망라된 넓이입니다. 그래서 한 90 정도로 해보고 세로 고침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넓이가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IDPW에 존속된 인풋이 있다면이에요. 얘를 수정해 주셔야 여백이 생깁니다. 얘에 대한 여백은
90으로 한번 해봅시다. 세로 고침. 했더니 팍 줄어들죠? 그래서 한 95. 이런 식으로 넓이를 계산해 주셔야 돼요. 96. 이렇게 넓이를 계산해 주셔야 제대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넓이는 그렇게 된다 치고요. 아이디 패스워드 있는 곳에 보더 컬러, 라인 컬러를 검정색으로 해보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안 이쁘게 되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컬러를 변경할 수 있는 게 이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컬러가 282828 뭘까요? 레드로 해볼까요? 레드로 해서 세로 고침한 다음에 내용을 넣으면 빨간색으로 텍스트가 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입력되는 텍스트 컬러, 아까 우리가 수정했던 넓이값, 위드값, 백그라운드, 평상시 백그라운드 모습이겠죠? 백그라운드를 그냥 흰색, 별 티가 안 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컬러를 제가 나름 지금 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아까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렇게 바꿔보고 새로 고침 했더니 컬러 배경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실 수 있다는 것 뿐이고요. 디자인이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높이나 넓이 값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풋에 대한 내용은요. 패딩과 마진 또는 위드와 하이트 부분에 골고루 만져줘야 거기에 따라 넓이와 높이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패딩은 상하값이 1픽셀, 좌우값이 5픽셀이라는 겁니다. 여백이죠. 상하값을 한 3픽셀 정도로 해보고요. 좌우값을 3픽셀로 해보겠습니다. 세로 고침 했더니 약간 늘어났죠? 바로 이래서 높이값이라던가 패딩, 마진 값을 그걸 잘 맞추셔야 돼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요. 로그인 버튼 있죠? 이 이미지에 맞게 얘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이내에 맞게 이 이미지를 제작해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맞다라는 예를 들고요. 수정을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풋과 인풋에 지금 현재 버텀에 여백이 있고 그리고 로그인 유지 사이에도 여백이 있죠. 이 조절을 어디서 하느냐. 외부 여백인데 지금 버텀 값입니다. 얘를 좁혀볼까요? 1픽셀로 세로 고침. 팍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원 상태 그대로 해서 해주고 폰트, 사이즈 15픽셀로 해주겠다. 세로 고침. 그래도 넓이는 바뀝니다. 입력되는 폰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인풋에 대한 넓이랑 높이를 조절해 주려면은 폰트 사이즈까지도 다 감안해서 사이즈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넓이가 차이 날 수 있는 게 얘하고요. 또 패딩, 상하값 말고 좌우값 총 6픽셀이 늘어나는 겁니다. 좌우 336이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에 따라서 인풋의 넓이랑 높이가 영향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폰트 글자체, 패밀리 글꼴 같은 경우에는요. 인풋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 들어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문 폰트를 위주로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로그인 버튼 보여드리면 로그인 버튼이 들어가는 위치는 이곳입니다. 이곳이고 로그인 버튼 실제 들어간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로그인을 무조건 버튼으로나 이미지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풋에 대한 내용을 텍스트로 해서 CSS로 멋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홈페이지 웹 제작 CSS3 버전에서 로그인 버튼이 이미지가 아닌데도 CSS3를 사용해서 그라데이션으로 만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지는 그때그때 사이즈를 상황에 맞게 수정해 줘야 되지만 CSS로 해서 들어간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수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교체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교체했더라도 위치를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위치를 바꾸는 거는요. 로그인, 절대값, 라이트, 오른쪽으로 현재 돼 있죠? 만약에 레프트로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레프트로 해주고 세로 고침했더니 왼쪽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트에 대한 절대값 라이트로 해주고 만약 여기서도 위치를 수정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로그인 유지라는 이 내용은 과연 어떻게 수정하는 걸까요?
이게 팁이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책에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있군요. 현재 이 내용이 있다면까지는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P 태그에 얘가 있다면으로 해서 내용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부에는 내용에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외부 여백 상하값만 들어갔습니다. 좌우값은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도 이곳의 기준에 맞춰서 아까 제가 이만큼의 CSS입니다라는 거겠죠? 그 안에 내부에 있으니까 여백은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만 수정해 주시면 되죠. 만약에 50으로 해봅시다. 바텀 값이네요. 아래로 이렇게 내용이 만들어지는 거겠고 5픽셀, 그 다음에 1픽셀은 뭘까요? 위에 값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인풋에 있는 내용만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0 값으로 해서 세로 고침해서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 아래를 한 7픽셀이나 6픽셀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 약간 여백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건 지금 텍스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텍스트에 대한 내용에 인풋이 또 있죠. 이 킵에 인풋이 있다면 수직 정렬이고요. 버티컬 온라인 그리고 넓이, 선택하는 박스 넓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아, 이 박스를 내 마음대로 사이즈를 만들 수 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박스를 아우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박스를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높이나 넓이를 조절해 준다면 박스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박스 여백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좀 더 확실하게 아시려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박스에 대한 내용일 뿐이지 인풋을 수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진과 패딩과 보더가 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로그인 유지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갈 수 없죠. 그 내용은요. 얘에 P가 있다면에 또 킵에 있다면 라벨이 있다면 이 부분입니다. 라벨을 붙이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폰트 사이즈 뭐 한 13픽셀로 수정해 볼까요? 편하게. 이렇게 되고 별 차이는 없지만 컬러 666이 아니라 블루로 내용을 로그인 유저가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얘는 수직 정렬이에요. 그래서 로그인 유지까지는 되는데요. 또 밑에 라인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라인을 어디서 수정하는 거냐면 UL 목록의 위에 있는 것입니다. UL 목록이라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을 UL 목록으로 처리가 돼 있고요. 한번 찾아보죠. 기본 내용에 이 내용이 있을 겁니다. 헬프가 있다면 UL에 헬프가 있다면으로 해서 전체 메뉴의 마진은 0입니다. 보더를 탑으로 해서 솔리드로 값을 해서 요색으로 그럼 당장 이게 맞는지 확인하려면 확인해 보는 방법밖에 없죠. 바꿔서 블루로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 내용으로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UL 목록 안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버플로우 하이든 패딩 넓이인데 탑값만 5EM을 줬습니다. 0.5EM이요. 만약에 탑값을 차이나게 하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값이 차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값을 한번 다른 값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탑값인데 이렇게 그리고 패딩에 이렇게 선언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15만큼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세로 고침했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전과 지금의 차이가 뭘까요? 좀 전은 탑에 대한 것만 15픽셀로 했으니 다른 건 0에 대한 선언을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밀린 거고 지금은 탑 값만 15픽셀로 해주고 좌우 버튼 값을 0픽셀로 해줘라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렬 값은 여백은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이고요. 리스트 스타일 MOM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요.